잠시 뒤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란 전쟁 문제를 비롯해서 관세, 무역 협상 등 향후 국제 정세를 가를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9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정 부수석이 직접 영접하면서 국빈급 의전이 펼쳐졌는데 밤사이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1은 중국 시간으로 어젯밤 8시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 문이 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계단을 내려와 중국 권력서위 8일 이 한정 국가부주석과 악수했습니다. 공항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중국 의장대와 군악대,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든 환영 인파가 배치돼 국빈급 의전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석과 나란히 레드카펫을 걸었고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들어 담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멜라니아 여사 대신 차남 에릭 트럼프 부부가 동행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함께 베이징에 들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젠스랑 엔비디아 CEO도 에어포스1에서 잇따라 내렸는데 미국의 경제, 기술 성과를 겨냥한 방중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공항 환영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차량 비스트를 타고 곧바로 숙소인 베이징 포시즌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는 미중 양국 국기가 걸렸고 호텔 주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지켜보려는 시민과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다만 호텔에 들어간 뒤 공개된 공식 일정은 없었고 밤사이 별도 회동이나 공개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과 재계 인사들이 모두 베이징에 직변한 가운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마주서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란 전쟁과 대만, 또 관세와 반도체까지 세계 질서를 흔드는 현안들이 한 번에 논의되는 회담이 될 텐데요. 먼저 오늘 일정과 논의 주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 10시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식 환영을 받은 뒤 곧바로 첫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두 정상은 오후에는 천단을 함께 찾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중나라리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까지 이어가는데 이틀 동안 최소 6차례 직접 마주하는 장기 담판입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전략 현안과 경제 성과를 동시에 다루는 실전 협상에 가깝습니다. 회담은 한 번에 모든 의제를 훑는 방식이 아니라 굵직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이 접점을 찾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담에서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대만 문제처럼 정상 간 결단이 필요한 의제가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만큼 중국의 종전 협상과 해협 안정에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회담 하루 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만 문제를 협상장 전면에 올렸는데요. 무역과 기술 문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시장 개방과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보행기 구매 확대를 기대하고 중국은 관세 완화와 반도체, AI 규제 조정을 요구하는 구도입니다. 오늘 첫 대면 장면과 회담 뒤 양측이 각각 내놓을 설명에서 어떤 의제가 전면에 나오느냐가 이번 담판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미국 언론들이 밤사이에 이제 공통적으로 진단한 부분을 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성과가 필요하다.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양보 없는 안정화를 원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담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두 정상이 각각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물러섰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미국산 구매 확대나 관세 조정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충돌을 더 키우지는 않되 중국이 핵심 이익에서 밀렸다는 평가만큼은 피하려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합의의 양보다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일정이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회담 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내놓는 설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성과와 중국의 협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각하느냐, 또 중국이 대만과 상호 존중, 또 기술 압박 완화 요구를 어느 수위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회담의 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정상의 공개 발언과 표정도 중요한데요. 이번 만남을 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충돌을 잠시 관리하는 일시적 휴전으로 남겨둘지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갈등 해소보다는 무역 휴전과 전략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불안한 안정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에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우선적인 의제로 꼽았는데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단판이라 불릴 만남의 관전 포인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외신을 보니까 중국의 위상이 그 일기 만남 때보다는 높아진 것 같다. 협상력이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네네. 맞나요? 일기에 비해서 중국이 이제 그 GDP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전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의 상대적인 어떤 협상 레버리지라든가 위상이 예.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울어진 정도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중 간의 힘의 균형을 보면 미국이 앞서 있죠. 예. 그런데 과거보다는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예. 예전보다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상력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미중 경쟁을 할 때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 우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 외교를 하는 중국 입장에서 극진한 대접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힘의 어떤 우위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진심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작년에 관세 협상을 미중 간에 으르렁거리면서 할 때 보면 일기 트럼프 행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경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도도 좀 정비도 좀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도 좀 파악을 해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히트로 통제라든지 예. 대두 수입을 통제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전쟁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뒷배로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좀 움직이고 싶은데 네. 그걸 잘하는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과거보다는 중국 협상이 높아졌고 그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G2 국가로서 중국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좀 그 평가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계 단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의전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어젯밤 도착했을 때 모습 나오기도 했는데 공학 영접을 한정 국가 부주석이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인물인지. 글쎄요, 좀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좀 상반된 평가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정 부주석께서 서열 8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가장 중요한 중국의 정치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굉장히 최고 지도층 예. 그 위원회에서는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보다도 좀 높은 그때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예. 영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완전히 최측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국이 좀 더 높아진 위상이니까 미국에 비해서 예.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예, 여전히 높게 의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평가도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자존심을 좀 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의전은 의전이니까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가 중국한테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그러한 그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예. 그 1차 때 그 양제츠가 이제 영접한 것보다는 국가 부주석인 한정이 네. 실권은 없더라도 예. 확실히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대접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네. 그게 이제 중국 측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뭐 국가 의전 서열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 한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까지 한 네. 인물이고요. 예. 사실은 한때는 시진핑 후계자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한 예우를 한 거고요. 예. 대신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직접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상당히 복합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미국을 무시하면서 아하. 그러면서도 예우해주는 예우주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네. 교수님한테 간파당했네요.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이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좀 내려올 때 그 순서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그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강요들보다 앞서서 기내에서 내렸거든요.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보다 앞섰을 때는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그 일상적인 어떤 외교 의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신 이제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과 입김이 또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고. 예. 그런데 내부의 어떤 그 하나의 국가가 갖는 조율된 어떤 그 절차라든가 어떤 규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또 엿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예. 민 교수님은 이 의전 순서는 그냥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성격다운 이게 그 순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스럽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관례라든지 예.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이 제일 먼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워싱턴 정가의 문법은 아닌 거예요. 네. 외교 문법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 직함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보니까 예전에 그 도지엘에서, 장관직 예. 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식 그러니까 예, 명칭이. 허일부에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뭐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 행정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CEO 스타일, 이렇게 그 기업 스타일, 이렇게 대표 스타일 이렇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이너 서클을 중시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르고 이제 직접적으로 내리는 이런 스타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이 다 이너 서클, 예. 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 그 중심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그걸 무시하고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이 뭐 우리가 진짜 제3자라든지 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렇게 뭐 그 아주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최측근으로 움직이는 그 우선순위가 잘 보여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대응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맞춰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9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 통째로 빌려가지고 뭐 황제가 걷던 길 걷게 하고 이런 황제급 환대 의전을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또 주목해볼 곳이 천단공원. 텐탄공원이라고 예, 하는데 이게 텐탄이라고 하죠. 네. 명청시대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자금성에 비해서 이제 텐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홀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그 티엔탄이라는 곳이 사실 명나라 3대 영락제 때 난징에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세웠던 곳인데요. 그 당시 영락제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난징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 계시를 받아서 풍요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대표로서, 즉 하늘의 아들로서 어떤 그런 위상을 이제 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예. 그 아마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거기서 만난다는 것은 예. 대단히 상징적으로 이제 정당성을 이제 중국이 부여받는 그런 위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문화에 대한 자랑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아마 지금 시진핑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중국의 현실과 사회주의 체제를 결합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과거의 중국의 유산, 문화, 그다음 경험과 그 사회주의가 결합한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중국 역사라든가 문화 고고학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트럼프한테.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만큼 장소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을 텐데 뭐 고도의 심리전이 담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문화, 문명, 역사에 대한 뭐 강조를 전 세계에 보일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이보다 더 그 극진한 또 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난 2010년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자금성을 예. 통째로 이제 그 선사를 했고 예. 이번에는 이제 그 하늘의 제를 지내는 그러한 곳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오늘 내일 있을 그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굉장히 바랬던 부분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뭔가 좀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민주당 행정부에 비해서 봤기 때문에 많이 바랬던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많이 얻어내려고 네. 하는 그러한 계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많이 얻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런 황제 의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라 왕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쯤 전에 이렇게 그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매우 기뻐하고 있고 또 몇 주 뒤에 베이징에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본심인지 아니면 약간 틀어서 말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정상이 그 분위기 좋은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만난다면 시작 만남은 분위기가 좋겠네요. 네, 당연히 좋을 겁니다. 우리 민 교수님하고는 약간 지금 생각이 제가 조금 다른 게 네네. 뭐냐면 현재 그 이 협상의 국면만 놓고 본다면 예. 중국이 갑입니다. 아, 미국이 그래요? 의리고요. 네, 왜 그러냐면 예.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진 거고요. 뭐 때문에 가불이 된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중간 선거. 있는데 그걸 예. 이기려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미 이란 전쟁에서 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요. 만약 중국이 이란을 암묵적으로 돕기 시작한다면 예. 미국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중국도 미국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혼 좀 나발하는 게 이게 중국의 격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꼬여서 미국과 충돌하고 그다음에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네. 이건 중국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트럼프를 환대할 거고요. 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고 예.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최선을 다해서 네. 아마 트럼프를 잘 대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속마음은 내심 환대를 하면서 좋아 칼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잘해 이런 느낌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미국이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칼을 휘두를지 말지를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미 거의 어느 정도 다 서로 정도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젠슨 황이 막판에 이제 합류했잖아요. 알래스카에서 탔죠. 네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전수황이 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추측인데 예. 아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이기는 방법이 예. 제조업의 싸움에서는 이미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앞서는 방법이 바로 이제 AI를 통해서 네. 그건 반도체가 중요하고 에너지가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트럼프가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중국이 지금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우리한테 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예. 트럼프가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이제 중국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어느 선에서 트럼프가 중국과 타협하느냐가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김 교수께서는 이번 회담에서만큼은 중국이 갑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행단 면면을 좀 보면 일단 멜라니아 여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언급해주신 젠슨 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의 기업인들 함께 했거든요. 이 면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읽어볼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행한 그 핵심 인물들을 보면 뭐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이니까 물론 이제 중국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 뭐 중국 발음식으로 해서 이름을 좀 바꾸면서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뭐 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젠슨 왕,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그리어 USTR 대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다. 거기에 또 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어떤 군사나 국방의 의제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뭐 우방국이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분쟁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 논의할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협력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방장관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란 전쟁 관련된 해법 논의하는 데서 많은 시간을 두 정상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젠슨 왕,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USTR 대표가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역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잠정을 합의했던 부분들 OB 3T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OB에서 보잉 같은 항공 기를 갖다 구매하는 부분, 뭐 쇠고기, 대두 같은 농산물을 갖다 수입하는 부분, 에너지 수입, 그다음에 무역 투자를 통해서 어떤 미중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 무역 통상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고요.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어떤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서 좀 잠시라도 벗어나서 정치적 성과를 미국 유권자에게 지금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잔슨 왕이라든지 팀 쿡, 일론 머스크, 레리 핑크 같은 주요 기업인들을 함께 동행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고 싶다.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어떤 제품을 중국에 더 팔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이는 그래서 뭐 성과를 얻고 싶은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민감한 부분은 미중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H200 칩을 갖다가 중국 수출을 갖다 허용해 줬는데 뭐 중국이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어떤 딜을 할 것인가 그 중심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정말로 H200 이후의 블랙웰이라고 하는 루빈 밑에 있는 블랙웰까지 아마 이번에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최첨단, 그러니까 커링 엣지라고 하는 그러한 최첨단 부분은 풀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세대가 처진 부분은 덜 민감하니까 그걸 통해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 촉매를 쓰고 뭔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래서 과거 바이든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역 통상, 기술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미중 간의 합의가 나오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경제에 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협조가 있을 것인가, 무기 팔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1월 선거도 있고 네. 원유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급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얻어내야 할 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 관계가 그 안정화돼 있다라는 그 메시지만 보여줘도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대단히 큰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최신 첨단 반도체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양보를 얻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이기는 방법은 일기에는 이제 중국을 잘 몰라서 그냥 압박을 가하면 미국의 엄청난 힘으로 중국이 그 앞에서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중국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반격을 통해서 미국이 훨씬 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트럼프의 이제 2기의 전략은 과거 미국이 소련을 굴복시켰던 전략으로 돌아갔어요. 뭐냐면 당장은 붕괴시킬 수 없지만 그리고 이길 수 없지만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용을 계속 증가시켜서 중국이 감당할 수 없게끔 하는 전략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 중국이 최신 엔비디아의 젠슨 황으로부터 이제 그 최신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고요. 세 번째로 아마 대만 문제가 급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10억 불에 달하는 대만 무기 수출 법안이 미국 의회로부터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 사실 그거를 대만에 제공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2005년에 반국가 분열법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중국은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이것을 저지시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중국으로서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 단계 아마 묵시적으로 더 이상 중간 선거까지는 미국이 대만 문제 가지고 중국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라는 아마 묵시적인 확약을 받아낼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큰 반향이고요. 심지어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까지 이야기를 받아낸다면 엄청난 승리인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돌아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는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조용히 야 우리 서로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대신 우리가 대만 문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니네 괴롭히지 않을게. 이 정도로 아마 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젠슨 황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상황도 봐야 되면 조금 그 판단이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젠슨 황은 계속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계속 로비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최첨단 아닌 바로 그 밑에 급 그것도 상당히 고사양이죠. 그거는 팔아도 좋다라고 했다가 다시 철회했어요. 그 정도 선까지만 가도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일론 머스크나 팀 쿡이나 즉 테슬라, 애플, 보잉 중국에 지금 뭔가를 팔고 싶어서 난리난 회장님들이에요. 젠슨 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야 반도체만큼은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제외해. 걔 괜히 우리 좋은 반도체 최신 반도체 중국에 팔아버리면 말이지 우리가 걔네들하고 어떻게 경쟁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그 합류하게 된 것은 알래스카에 세워 안 되겠다. 태워 이렇게 중국이 된 거군요. 그만큼 강하게 알겠습니다. 요구한 겁니다. 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중국 시장 개방 직접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기업 CEO들이 함께 간 것만 봐도 그 기대감이 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숫자를 원할 거예요. 숫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보여줄 수 그렇죠. 있는 숫자. 얼마만큼 중국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고 그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숫자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잉 같은 항공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계약을 땄다 하기로 했다. 그리고 쇠고기 대두를 어느 정도까지 양을 늘려가지고 중국 수입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 이번에 또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가 중국을 가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강조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뭐 히토리 통제를 유의한다든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마약에 대해서 중국 내 생산을 갖다가 저지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정치적으로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가능한 큰 숫자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기업 CEO들을 모시고 가는 이유도 예. 이제 중국 측 카운터파트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다 더 큰 숫자를 좀 따와라.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암묵적인 요청이 있었을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수준 밑에서 예. 이제 최대한 많이 어떤 계약을 맺어서 혹은 뭐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사하는 뭐 이러한 예. 성과. 그래서 전형적인 세일즈 외교가 예. 이제 잘 작동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옵틱이라고 해서 가시적이고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숫자. 이 숫자가 얼마나 크게 나올 것이냐. 예. 이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정상회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떠나기 전에 중국으로 이란 문제는 길게 논의할 것 같다. 그런데 중국 도움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그세트 장관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도 체면도 차려야 되고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네. 협상력도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네. 4월 초에 1차 휴전할 때도 중국이 마쿠에서 이란을 압박하지 않았으면 휴전이 안 될 가능성도 컸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이징 가기 전에 뭔가 2차 협상이 재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을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아 좀 실망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제 몰래의 어떤 미국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출구 찾기 어려우니까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내는 그거라 생각해요. 예. 많이 얘기할 거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다른 무역 통상 이런 부분들은 어제 이제 미중의 무역 수장이 만나가지고 네. 논의를 한국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실무적으로 논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이제 정상들이 확인하는 네.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6번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많은 시간을 이제 이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뭐 그러한 부분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바로 국방당국끼리 협의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체면을 차리고 협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블러핑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정말로 많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란 전쟁 출구를 찾는데 어떤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랑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기도 했는데 중국도 본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어떤 입장 취할까요?
일단은 트럼프가 오죽 급했으면 전쟁 중인데 대거 이렇게 국방장관과 전쟁부 장관이죠, 국무부 장관 뭐 5만 다 데리고 중국으로 갔겠습니까?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사실 해외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갈 때는 절대 한 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를 같이 방문하는 일정을 짜게 돼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단독으로 중국만 가기 위해서 일정을 짠 것은 클린턴 정부 때 1998년입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즉 28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부랴부랴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대단히 급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갔을 때는 우리 무역이라든가 이 경제 문제를 논의하게 간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했겠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한테 가장 관심은 11월 달 선거에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이 필요하고. 그런데 갑자기 미국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늪에 빠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란은 쉽게 항복하거나 거기서 미국이 그렇다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단단히 이제 그쪽 지역에서 소련이 들어갔다, 군사도 들어갔다가 거의 나중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생하고 나왔어요. 그때 누가 작동을 했냐면 미국이 돈을 대가지고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에 중국제 무기와 미국제 무기를 사가지고 계속 대면서 소련을 계속 진흙탕 구덩이로 빠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루트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 산악 루트를 통해서 이란의 드론이라든가 그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미국이 만약 중국이 그렇게 결심한다면 미국은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시도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는 트럼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뭐 하려고 트럼프를 공경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도우려고 할 거고요. 아마도 중간선거 전후로 미국도 방문해서 트럼프의 길을 살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시진핑은 트럼프를 사랑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중국은 미국이 실수를 했죠, 사실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예측을 잘 못했고 대응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게 내버려 둘 겁니다. 비용을 치러야죠, 피를 흘려야죠. 그런데 미국이 완전히 공경에 빠지는 건 중국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아마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 상황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하게 하고 이익을 교환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중국이 멋지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트럼프한테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외교는 말이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모든 협약과 어떤 규칙 규범을 준수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세계 비전을 만들어간다는 게 중국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엔 해양법 26조인 자유통항 이 원칙을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돈 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국이 미국을 지지해 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란을 동시에 압박을 해서 그 무해 통항권을 그리고 그 자유로운 통항을 관철시키는 데는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한테도 큰 사실 성과고 선물인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브로맨스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 외교부장이 지난달에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미국이 중국 가기 전에 바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의도가 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은 그걸 도와달라고 중국한테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중국이 그거를 그러면 들어줄 생각이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생존해서 버티는 가장 중요한 협상력의 수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나오기도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란이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예. 그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란 편에 좀 서달라. 그러니까 그 이란의 부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도와달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그 중국 측에 전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전쟁의 영구적 종식이라든지 안전적 휴전 체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란이 많은 것을 원하는 대로 얻어가면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미국, 이란과 중국의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그 개방과 더불어서 얘기한 것이 이란이 어떤 원자력이라든지 평화적 이용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그 입장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과 이란의 그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상업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이란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중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간 서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를 다 이제 고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8% 1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에도 서서히 영향력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풀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푼다든가 어떤 핵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제 제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란 편에 서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그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한 몫을 낸다고 그래서 중국이 이란 편에 미국 쪽에 확 붙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보기 좋게 어떤 그 중재자 역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임 교수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만 조금 이따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국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중국은 현재 그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시간이 가면 결국은 중국이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그 제조 분야에서 중국을 다시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내부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실 깊이 이제 상흔을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예. 미국은 이제 그때가 이제 미국의 어떤 내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였는데 그걸 실기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멍들면서 이제 미국 내부의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가 기타 다른 도로, 항만, 교통, 그다음 인프라가 대단히 낙후돼 있고 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그다음에 동부의 월스트리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부와 중서부 러스트벨트 사이의 격차라든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게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지금 말해주는 거고요. 그거를 예. 아무도 읽지 못했죠. 그래서 그 미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그 국력을 이제 결집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해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새로운 제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산업인 AI를 활용해서 네. 중국을 압도해서 모든 경제적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예.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세계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에너지를 장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들어갔고 이란에도 지금 개입을 했는데
베네수엘라는 성공을 했는데 이란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예. 중국의 아마 판단은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기는 싸움인데 예. 뭐 하려고 굳이 지금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해서 그 불확실성을 강화하느냐. 예. 그건 이제 중국의 전략 문화하고도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중국은 손자병법에서 하듯이 싸우지 네. 않고 이기는 게 최고고요. 적을 속여서 이기는 게 그다음이고요. 예.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미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미국과 지금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대신 이제 중국은 포석을 깔죠. 그 포석이라는 게 히토류라든가 기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미리 장악해서 해놓으니까 나중에 막상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니까 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전혀 다른 전략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다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 싸움을 시작했고요. 예. 그런데 미국은 한 번도 그런 적과 대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상당히 1등이었으니까 계속. 그럼요. 예. 1등이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미국이 당연히 힘이 센데 네. 미국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전쟁 이건 미국 패권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예. 감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사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고요. 네. 심지어는 미국이 직접 개입했는데도 그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는 게 미국이 네. 처한 현재 어려움을 잘 말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두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호르무즈 배협 언제 개방되는 거야? 우리 그 선박도 26척이 아직도 거기 갇혀 있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면 조금 전에 중국이 미국과 어쨌든 그 미국의 말을 듣고 이란에 좀 압박하는 모습을 중국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예, 근데 그러면 이란의 입장은 안 들어주고 그냥 미국 편에서 이 해협 문제를 중국은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제 미국이 계속 그 수렁에 빠졌는데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중국의 이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해라. 상황을 안정시켜라. 그리고 이익을 교환해라. 예. 그건 이란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역시 자신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한 가지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중국의 에너지 지금 호르무즈로 아까도 민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은 중국 석유 수입의 52% 정도가 호르무즈 중동에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는 전체 석유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 목줄을 쥐면 중국이 제조업의 국가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비축류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아,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생각보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버틸 수 있군요. 네네,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시 제조업에 나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석유라든가 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 단가가 올라가면 예. 중국이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좋은 것은 한 석유가 한 80불에서 90불 정도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 60불 정도가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단가인데 예. 그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을 보는 게 좋고 더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로 가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도 인플레로 가면 곤란하고 미국도 예. 인플레로 가면 예. 곤란해요. 그래서 둘이 이해가 맞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걸 통제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데 찬성하는 거고 네. 더 이상 에너지 가격으로 그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에서는 미중이 다 같이 반대하는 거고 사실 러시아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지금 서로 엇갈립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네. 러시아가 너무 깊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예. 그다음에 이란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계속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비용을 초래하게 만들고 적당히 이란의 편을 들어서 이란이 원하는 것을 또 보상해주는 예.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날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일단은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정상회담 포함해서 이번 방중 기간 동안 6차례나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공 여부를 가를 그 기준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예. 일단은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많은 사안들을 서로 이미 논의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네. 성공이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존슨 황을 데리고 갔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고 예. 세 번째로는 그 대만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큰 중국 입장에서는 성공일 거고 예. 미국은 대신 그 대가로 네. 그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통항권이라든가 예. 그거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적당히 압력을 넣어서 이제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네.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을 이제 주는 예. 그런 이제 도움을 중국이 주려고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네. 돈을 네. 이제 미국한테 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대두도 사줘야 되고 돼지고기도 사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상품들 이제 보잉에 저기 비행기도 사줘야 되고 그거 다 사줄 겁니다. 예, 예. 아.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사상 최대 흑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쓸 돈이 많군요. 예, 쓸 돈이 많습니다. 예. 그거 좀 풀려고 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미중 관계 안정인데, 예. 그거는 이제 한국의 증시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되겠죠. 네. 대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 최신 그 칩들을 중국에 제공하면 네. 우리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사실 우리의 경쟁력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양면의 그 모습입니다. 네. 그 미중 정상회담에. 네. 교수님 덕분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